저는 돈 걱정 없이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돌잔치는 63빌딩 꼭대기에서 했고요. 서울은 아니지만 인접한 수도권에 이름 있는 브랜드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학창 시절엔 캐나다로 유학을 갔고 이후에는 1년 학비만 1억이 넘는 스위스 호텔 학교에 다녔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돈 걱정 없이 먹고 마시며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며 사는 게 그땐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제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철이 없었죠. 정말 철이 없어서 잘 몰랐습니다. 그냥 세상에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죠. 뭐 열심히 살지 않아도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요. 역시 사람은 가진 걸 잃기 전까지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다 아버지가 하시던 여행 사업이 코로나와 함께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살던 집을 팔아야 했고요. 예전처럼 먹거나 소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잘 안 났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 힘들어졌다는 걸 말로는 이해하는데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배달을 시키려고 평소처럼 배민 어플을 켜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덜컥 든 생각이 이 배달비 3,000원을 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먹여 살리려고 아침에 회사 갔다가 새벽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뛰고 오셔서 잠 3시간 주무시고 다시 출근하러 가시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예전 같았으면 3,000원? 그냥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3,000원이 유독 너무 크게 느껴지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우리 집이 정말 달라졌구나. 나도 이대로 살다간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돈을 벌려고 대학 전공을 살려 호텔 인턴으로 입사했습니다. 한 달 뒤 통장에 찍힌 제 첫 월급은 바로 188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88만 원. 물론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고 무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유학 시절 다녔던 학교의 학비가 1년에 1억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내가 번 돈이 188만 원이라니 정말 현타가 왔죠. 월급으로는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는 없겠구나. 예전의 삶을 되찾을 수도 없고 앞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 수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사업으로 집안을 일으키겠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무언가를 크게 시작할 돈도 없었고 당장 사람을 고용하거나 매장을 차릴 수 없었죠. 그래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였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도 해보고 이것저것 팔 수 있을 것 같은 상품들도 찾아봤죠. 좋아 보이는 건 일단 해봤습니다. 누가 된다고 하면 해봤고 안 되면 다른 걸 찾아봤습니다. 물론 정확한 방법을 알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로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마음 하나가 전부였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처음엔 상품을 올려도 팔리지 않았고 팔렸다면 남는 게 없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안 되는지도 잘 몰랐고 막연히 그냥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 점점 쌓이기 시작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보고 멈추는지, 어떤 상세 페이지를 믿는지, 어떤 가격에서 구매를 결정하는지,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는지, 그런 것들이요. 온라인 판매는 단순히 상품을 올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돈을 벌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실패를 하면서 오히려 온라인 판매의 구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실패하고 여러 번 방향을 바꾸다가 의류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냥 그동안 배운 것들을 적용해봤습니다.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하는지, 어떤 사진을 써야 하는지, 고객이 어떤 문구에 반응하는지, 광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직접 해봤습니다. 상품을 찾고, 촬영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고객 응대를 하고, 운영이 필요한 일들은 거의 다 직접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 1억 4천만 원 매출이 나왔고 다음 달에는 1억 8천만 원, 그 다음 달에는 2억 5천까지 올랐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의류 쇼핑몰은 연매출 15억 원까지 성장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만든 결과가 숫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88만 원 월급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던 제가 직접 만든 온라인 사업으로 매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커질수록 알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매출이 커지는 것과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류 쇼핑몰은 잘 됐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상품도 직접 봐야 했고, 촬영도 해야 했고, 모델도 구해야 했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고객 응대도 하고, 운영 전반을 계속 챙겨야 했습니다. 분명히 성공하고 있었지만 제 몸과 시간은 계속 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원래 안 좋았던 허리에 또 문제가 터지게 됐죠. 몸이 멈추니까 일도 같이 멈췄습니다. 그때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계속 움직여야만 굴러가는 사업 말고 구조 자체가 굴러가는 사업은 없을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구조를 찾고 싶었습니다. 허리 때문에 집에서 쉬는 시간이 생겼고 저는 다시 다른 판매 구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농산물 위탁 판매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처음부터 대단한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것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었죠.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도 당연히 없고 제철 과일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농산물 위탁 판매의 구조를 들여다보니 제가 해오던 쇼핑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판매자는 상품 등록만 하고 고객은 쿠팡에서 상품을 사고 농가는 직접 포장해서 대신 배송해 줍니다. 재고를 미리 구매하거나 직접 촬영할 필요도 전혀 없고 직접 배송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의류 쇼핑몰처럼 모든 걸 제 손으로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팔릴 상품을 찾고 좋은 농가를 연결시키고 쿠팡에서 알아서 팔리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몸으로 버티는 사업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굴리는 사업이구나. 그리고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누적 매출 19억 원. 농산물 위탁 판매를 시작하고 4개월 만에 기존 쇼핑몰 사업의 1년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훨씬 큰 결과를 더 작은 노력으로 이뤄낸 겁니다. 그때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업은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구조를 찾고 그 구조를 시스템화 시켜야 한다는 것을요. 아까 저희 가족이 살았던 수도권의 아파트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팔게 됐던 아파트를 지금 똑같이 다시 매수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엄청 의미가 크거든요. 뭔가 무너졌던 걸 다시 세우는데 성공한 느낌이랄까요? 이제 환경은 예전 유학하던 시절과 똑같아졌지만 그때와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지고 나서 알았습니다. 당연한 삶은 없고 지키고 싶다면 스스로 다시 일어설 힘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사업하며 만나게 된 분들은 저에게 젊은 나이에 대단하다, 감사하게도 치켜 세워주시지만 저는 진심으로 아직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일찍 현실을 받고 조금 더 절박하게 움직였고 실패해도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유복했던 시절도 있었고 무너진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도 188만 원 월급을 받았어요. 사업을 시작하고도 잘 안 된 적이 많았고 손해를 본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결국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제가 얼마나 잘났는지 말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한번 무너져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끝난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우리 집은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방법을 찾았고 하나씩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막하더라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고 처하는 환경도 다르고 시작점도 다릅니다. 하지만 무너진 적이 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계속 배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다 보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금농부 이정빈으로서 저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로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과정도, 더 큰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제가 보고 배운 것들도 이 채널에 하나씩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걸어가는 과정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과도 이곳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황금농부 이정빈이 어떤 길을 만들어가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채널에서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계속 증명해 보이겠습니다.